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게 되죠. 그러면 잔금 그 마감일 있지 않습니까? 마감일로부터 약 4주 후, 약 한 달 후에 이제 경매법원에서 이제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죠? 돈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그리고 임차인, 그죠? 등기부에 있는 채권자들, 그리고는 임차인, 그리고 뭐 세금 관계나 뭐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법적인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어떤 걸 갖춰야 하느냐라는 거죠. 임차인이 그래서 여기 질문이 그거예요.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시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 확인서와 이 말은 그 부동산 인도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명도 확인서라고도 하죠. 그 서류에 매수인이 그죠?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는 인감 도장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했어요. 배당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그 날짜에 못 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탁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굉장히 내용이 막 길고 복잡해요. 이걸 보면서 임차인의 입장, 우리 낙찰자의 입장, 양쪽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각 후 부동산 일부분에 대한 배당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 일부분에 대한 배당. 여러분 경매 사건 보다 보면은 물건 번호가 있는 경매 사건들이 있죠. 그죠? 그 물건 번호는 왜 생기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받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채무자의 재산 하나만을 가지고 경매에 넣어가지고는 자기가 회수하고자 하는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도 다 같이 묶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파트도 넣고 상가도 넣고 토지도 넣고 뭐 임야도 넣고 뭐 했다고 합시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함께 이거를 경매 이거 다 낙찰받아라 그러면은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도 있고 필요 없는 물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는 1번, 상가는 뭐 2번, 뭐 또 뭐 저기 밭이나 노는 뭐 3번, 뭐 임야도 있으면 4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 번호가 우리가 물건 번호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건에 우리가 입찰할 때는 내가 아파트 쭉 나와 있는데 해당 사건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1번이야. 그러면은 입찰서에 반드시 물건 번호란에 1이라고 기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은 빨리 낙찰이 되고 어떤 물건은 여러 번 유찰이 돼도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아가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질문한 사람은 임차인인가 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이 아파트 5채로서 모두 경매 진행되었는데 얼마 전 모두 매각됐습니다. 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5건의 물건 중에서 2건은 등기 촉탁 중이고 등기 촉탁 중이라는 말은 잔금을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잔금 납부하고 그날 바로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건은 잔금을 납부했고 2건은 세입자에 의해 항고 중이고 세입자가 항고를 해버린 거예요. 항고를 하면 자 우리가 흔히 1등 한 날 내가 낙찰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엄밀하게 낙찰이 아니죠. 최고가 매수 신고죠. 그죠? 1등을 한 겁니다. 단순히 1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야지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다시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잔금 납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에 의해서 항고 중이랍니다. 그래서 두 건은 그럼 잔금 납부를 아직 못했겠죠. 또 한 건은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이, 그러니까 잔금 마감일이 10일 남아 있습니다. 역시 아직 잔금 납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5건 중에서 2건은 잔금 납부를 했고 3건은 아직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다른 물건의 항고로 인하여 그렇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한 건, 본인 거는 이제 아마 내용 문맥으로 보면은 본인 것은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뭐 지금 등기 중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없이 됐으니까 빨리 배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건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중 일부의 부동산만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된 때에, 그죠? 지금 여기서는 5개 중에 2개가 납부가 된 거죠. 자, 그 부동산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기다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해당 법원, 그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먼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 입찰자 입장에서 그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내가 아파트에 입찰을 했다고 합시다. 아파트는 보통 특별한 권리 분석의 하자가 없으면 선순위 임차인을 많이 떠안는 경우가 아니면 빨리빨리 낙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상가라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이나 아주 입지 좋은 거, 그런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고층으로 올라가서 공실 위험도 있고 이러면 많이 유찰이 된다든지, 그러고 또 임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에 여러 개가 나와서 난 아파트 입찰을, 여긴 다 아파트 5개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물건인 중에서 난 아파트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니까, 내가 언제 낙찰받고 예를 들면은 3월달에 낙찰받고 4월달에 잔금 내고 5월달에 배당이니까 그때 돼서 이 사람은 배당받아 나갈 것이니까 내가 5월달 이 사람 내보내고 집을 조금 손봐가지고는 단기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또 실입주를 목적으로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은 그때쯤 내가 입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겠다라는 뜻이다. 그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참고로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편 배당기일의 수혜 지정에 따른 보세요. 배당기일의 수혜 지정에 따르는 그죠? 그러니까 한 건 될 때마다 한 건 배당하고 하면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기일의 수혜 지정에 따르는 집행비용의 추가 부담과 그죠?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 전망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을 일괄 지정하기 위해서 배당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떠하다라고 대법원에서도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한 건 될 때마다 합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다 해가지고는 다 매각이 돼야 합니다. 100%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뭐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비용도 발생하고 번거로우니까 다 되고 나서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일괄로 다 되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다로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 또 하나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 사람 아까 임차권자고 위에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벌써 이사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질문이 나오면은
이미 점유하던 부동산에서 이사를 갔는데 매수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경매계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매수인들은 매각 대금 잔금의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일 사건이라면 일부 물건에 대한 항고가 끝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일단 밑에 대법원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밑에 전부 다 그러면은 다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잔금 납부를 하면은 잔금 납부하면서 소유권은 넘어오거든. 촉탁하면은 바로 넘어오거든요. 그 말이 여기 나와요.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촉탁, 이제 소유권 잔금 내고 소유권 등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잔금 내고 이제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하거든요. 해달라, 등기를 해달라 하고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을 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원에서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냐면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배당받을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아야 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임차인이 지금 아직 배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잔금 내고가 아니라 잔금 마감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배당을 보통 하거든요. 법원 일정에 따라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 배당을 받는 것과 집을 비워주는 게 동시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해서 그 배당받을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답이 또 한 가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 했죠. 이미 갔는데 난 거기 안 사는데 무슨 명도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답변은 뭐냐면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반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런데 현황조사 보고서나 다른 자료에 의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은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무방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꼭 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 완전히 다 비웠고 전출도 했고 그죠. 그렇다는 걸 갖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뭐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무방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주택을 반환하였다는 증명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수많은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도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살고 있는 경우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냥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짐을 일부 두고는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배당이 안 되면은 배당이 안 되면 이사비라도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전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다 비웠다라는 거는 충분하진 않으므로 그러니까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객관적인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하시오라는 그런 어떤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같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활기차게 마음 좀 어둡지만 그래도 마음 밝게 가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